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도대체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지? 예전에는 다양한 개성과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 주었는데, 근데 이 말이 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대한민국은 한 번도 개성과 취향을 존중해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한 번도 개성이 뭔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왜냐?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대한민국 개성이 없었습니다. 개성이 뭔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 따라하는 거죠. 분명히 자기한테 맞는 삶이 있고,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브랜드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같은 게 있는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것보다 약간 옛날 문화를 좋아합니다. 레트로 같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요. 옛날에 그 추억의 장소를 가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새로 생긴 곳에 가는 것보다 옛날에 어떤 추억을 간직한 것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보통 이게 한국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난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뭐라 하든 간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면 그만이에요. 저는 뭐 남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남들이 좋든 안 좋든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기 이전에 남들이 이거 어떻게 볼까? 난 예스라고 해도 남들이 노라고 하면 안 하게 돼요. 남들이 혹시라도 야 그딴 거 왜 하냐? 나이 먹고 꼰대냐? 옛날 거 봐가지고 뭐 하려고? 이런 얘기 듣잖아. 한국 사람들은 흔들려요. 나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전 일단 중요한 게 이 개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확실하게 알고 그 좋아하는 것들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흔들려요. 남들이 이야기나 어떤 훈계질에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하고 그만두고, 잠깐 하고 그만두고, 잠깐 하고 그만두고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봤어. 저는 지금부터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각자의 개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제 개인적으로. 개성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 가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남들의 평가나 어떤 의견에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그게 제가 봤을 땐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 보면 너무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공장의 공산품처럼 특징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하는 분들은 나 못 봤어요. 그냥 남들 의견에 왔다 갔다 거리고 남들 시키는 대로 살고 남들 뭐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묻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도 정말 행복합니까? 자신의 삶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뭐 돈이 많건 적건 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건 있어.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 벌고 싶다고 해서 1,000만 원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버는 사람 소수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 하에서는 최선의 돈을 벌더라도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정해진 방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너무 아파트, 신축 아파트 들어가려고 안 가네서 난 신축 아파트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파트라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파트에 살면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유독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예민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 하나 들어가겠다고 인생은 저당 납빚 것처럼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 아파트 들어가면 그 아파트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파트 비싼 데 들어가면 비싼 데 들어가는 것만큼 생활 수준이 또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돼. 왜냐하면 그쪽에 사는 분들하고 생활 환경을 맞춰야 되니까. 인프라 같은 것도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 가격만큼 생활 물가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막상 아파트에서 여유있게 사는 분들은 정말 드물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지금 쪼들린 분들 많을 거예요. 현금이 없는 분들. 그 생활 수준 유지하느라.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에 살건 빌라에 살건 주택에 살건 원룸에 살건 일단 자기가 가진 환경 안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순응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지금 내 삶에서 뭔가 만족이나 좀 안정을 찾지 못하면 다른 데 가더라도 만족과 안정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 어디를 튈지 몰라요. 안정이 없어요. 불안정해서 자꾸 두리번거려요. 그런 상태에서 설령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까요? 여러분 그 만화 대사 중에 아주 중요한 대사 있잖아요. 도망쳐 나온 곳에 낙원은 없다. 한국 사람들은 계속 도망치려 하잖아요, 지금.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낙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작 어딜 가더라도 낙원이 없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 현재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현재도 뭔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평생 낙원만 찾다 끝날 것 같아. 일단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에서 어떻게든 좀 만족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내 안에 맞게 좀 맞춰 나가는 삶을 가져야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가지지 않을까요? 자꾸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남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어느 아파트 사는지 이런 거에 자꾸 알아봤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어차피 그 사람 삶이잖아요. 요즘에 보면 너무 사람들이 타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막 구태하려 그래. 저는 그런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이제 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 개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게 개성이고 이 개성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행복과 만족도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비교한다면 경계처진 초원에서의 양떼 같습니다. 한 마리가 따라가면 두 마리, 세 마리 전체가 다 따라가고 아무 이유 없이 군체를 이루고 말입니다. 이 말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고쳐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고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잘못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찰이 안 됩니다. 성찰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 이게 자기 객관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밥그릇과 능력치, 환경을 냉정하게 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게 메타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타인지를 원래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국민이라면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돼. 이건 기본값이야. 근데 이 기본값을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메타인지를 잘하려면 간단합니다. 현재를 명확하게 봐야 돼. 내 자신을 올려치기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해야 돼. 근데 요즘에 보면 산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꾸 옆에 뭐 하는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메타인지 못하는 거야. 메타인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 꼬꾸라지는 거죠. 내 인생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내 인생이 뭔가 썩어 들어가는데 썩어 들어가면 그 썩어 들어가는 걸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냥 썩는 채로 놔둬요 그냥.
어디에 썩어 들어가는지도 몰라. 좀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대세가 되고 유행되면 그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다 따라합니다. 따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뭔가 작품이 유행한다거나 어떤 노래가 유행한다거나 어떤 제품이 유행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으면 그냥 해야 되는 걸로. 안 하면 무식한 사람,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모자란 사람 취급받더라고요. 그걸 따라하는 것 자체가 모자란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따라하는 것 자체가. 한 마리가 따라가면 두 마리, 세 마리 전체가 따라가고 아무 이유 없이 군치를 이루고 말입니다. 근데 웃기게 뭐냐 하면 그렇게 다 같이 따라가는 자리에서는 행복이 없어.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돈, 시간, 이용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들, 따라하는 것들 중에 정말 행복이 있는 건지. 행복이 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행복도가 올라갔겠죠. 꼴등을 짓지는 않겠지. 그런데 꼴등의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남들이 따라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에서는 행복과 만족도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에서 개개인의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성찰이 있었으면 안 하겠죠. 뭐 SNS 같은 거 안 하겠죠. 유행 같은 거 그냥 쉽사리 따라하지 않겠죠. 뭐 오마카세 같은 거 다 같이 따라가지 않겠죠. 근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안 바꾸고 있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요? 성찰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명확하게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어요. 손 놓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남들 따라하는 거 그냥 유행처럼 따라하는 걸 따라하는 거야말로 제일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고 만족하는 건 없고 남들의 만족에 충족하려고 하는 삶만 있고. 뭐 따라가서 잘 되면 모르겠는데 따라가서 다 망하게 생겼잖아. 영크비트를 보면. 여러분 영크비트 사례를 보고도 따라하고 싶어요? 룰을 가고 싶어? 거기에서 얻은 건 뭐예요? 뭐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용이나 당하는 거지. 그런데도 계속 따라하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 계속 뭔가 유행하면, 뭔가 대세가 되면.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했죠. 한국 사람들 이유 없이 따라하는 건 의심부터 하라고.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뭔가 대세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르셔야 된다고. 그거 다 여러분들 이용하는 거라고. 한국 사람들이 뭔가 양떼 효과가 있어가지고 뭔가 남들이 한다고 하면 의심도 안 하고 따라하는 게 있다고. 그런 것들 앞으로 여러분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좋아서 하는 것보다 내가 관심 있어서 해야 돼요. 내가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제발 남의 말 쉽게 믿지 마세요. 그렇게 이용당하고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는 사실 믿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만의 좀 나침반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남들 가는 대로 다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딱 구심점을 갖고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